안녕하세요. 사비스타 부동산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우편함에 꽂히는 관리비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전체 금액만 보고 저번 달보다 많이 나왔네, 적게 나왔네 정도만 체크하지 어떤 항목이 있는지 그 항목별 금액은 얼마인지 잘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 고객들의 관리비도 자세히 보게 되고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동안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받아오던 질문들 중에 몇 가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수선 충당금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으시죠. 장기 수선 충당금. 말이 좀 어렵죠? 장기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 엘리베이터나 배관 등 주요 시설들이 노후화가 됨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교체나 보수를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적립금을 모아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누가 내야 되는 걸까요?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내야 됩니다. 그러나 편의상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어 납부를 받고 있으므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언제부터 내왔던 것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5항에 따르면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 후 1년간은 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세입자가 대신 장기 수선 충당금을 냈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유자가 내야 될 장기 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 즉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달 정산하기는 번거로우니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시점에 그동안 내었던 금액을 집주인이 모두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세입자가 반환 받아야 될 장기수선 충당금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장기수선 충당금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금방 계산해 주시죠. 만약 그럼 계약 시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돌려받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요즘에 가끔 주인들이 전세나 월세를 내시면서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세를 내달라고 하시기도 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왠지 나중에 세입자에게 한꺼번에 목돈으로 내어주는 것이 꼭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집주인이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받지 않는 조건을 내걸기도 하지요. 일단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약정은 할 수 있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는 강행 규정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했다면 그것을 특약에 기재하고 나중에 이사를 나갈 시에는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 집을 매매했다면 이 세입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될까요?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될까요? 가끔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 집을 매매하면서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중 누가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어줘야 하느냐고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매도인이 매매 잔금 시에 매수인에게 세입자에게 줘야 될 금액을 정산을 하고 나중에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새 지인에게 받아 나가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매매 잔금 당시에 그때까지 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금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그 이후에는 새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돌려주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꼭 이사 나갈 때만 세입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요. 살고 있는 도중에라도 세입자가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만약에 집을 경매가 되었다 했을 때 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될까? 아니면 새 낙찰을 받은 낙찰자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아야 될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약간의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경매 낙찰자에게 그 금액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세입자가 만약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사를 나간 후에라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때 현실적으로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죠? 지금은 고객들이 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셔서 분쟁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도 가끔 모르셔서 알려드리면 세입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있었냐 하면서 고마워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게 있냐고 의아해 하시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이 장기수선 충당금과 헷갈리기 쉬운 수선유지비라는 게 있는데요. 수선유지비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소한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실제로 살고 있던 세입자가 내었던 금액이라도 집주인에게 받아 나갈 수는 없는 금액이에요. 자, 지금까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